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부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51번째 51강 내가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13번째에 대한 솔루션 부분이 되겠네요. 앞 시간에 어느 중년 여성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느 날 눈 떠보니 이 사람과 살고 있더라. 고상하게 표현해서 이 사람이지 이 인간하고 살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여성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영문도 모르는 결혼, 눈 떠보니 이 사람과 살고 있더라, 이런 인간과 살고 있더라, 도대체 내 결혼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거의 본능적 수준에서 짝짓기의 개념처럼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고 처리의 차원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데 나만 남아있는 바람에 더 늦기 전에, 더 상품 가치 떨어지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하자, 이래서 빨리 서둘러서 혼인하는 경우 있겠죠. 또 부모님의 강압적인 요구도 들어갑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도로 위에 눕는다든지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해 오는 거,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결혼 안 해주면 한 인생 종치겠다 해서 구제 차원에서 결혼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우연히 눈 떠보니 나도 모르게 결혼해 있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특히 앞 시간에 다루었던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 있었다고 말했던 한 중년 여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요, 자신의 결혼을 냉정히 분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결혼의 무의식적 동기가 뭐였는지를 탐사를 하는 건데, 그 중년 여성의 경우 강압적인 아버지, 일방적이고 군인 같은 그런 명령 체제를 요구하는 그런 아버지, 아주 불같은 성질의 소유자,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강압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와의 관계 패턴이 남편하고 관계 패턴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남편이 결혼하자 아주 무례한 말에 자기도 거절하지 못하고 엉겹길에 동의를 해버린, 그래서 그 결혼하는 시점부터 자신의 인생은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역할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이혼이 늘어나고 젊은이들 사이에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자, 뭐 어떤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많은 경우에 결혼해선 안 될 사람이 결혼을 해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하고 결혼하는 배우자의 인생까지, 혹은 또 그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인생을 통째로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결혼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했다면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박수를 보내야 될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두 번째입니다. 자, 더 이상 자녀들 눈치 보지 않기입니다. 자, 이미 중년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은 최소한 결혼 연차가 20년 이상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결혼 연차가 20년이 넘었다는 말은 자녀들은 최소 성인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더라도 그것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뒷바라지이지 관계적이나 정서적이거나 돌봄의 차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년기가 되었다면 자녀를 향해서 심리적 돌봄을 해주었던 부모는 그 에너지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혹은 부부 관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부부들은 중년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키웠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혹은 부부관계로 전환시켜서 행복을 찾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롭게 찾은 그 행복은 신혼기 때 가지는 행복도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 별거를 해라, 이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미 이 정도 결혼 연차가 지나면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왔는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패턴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피차 의논을 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사례에 나왔던 이 중년 여성은 남편과 어차피 정서적인 교류나 신체적인 성적인 교류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실은 그것도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정서적 이혼, 정서적 별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여성은 결혼을 기점으로 인해서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엄마 역할로만 살았죠. 역할은 말 그대로 롤이기 때문에 그 역할만 감당하고 있을 때는 참 자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배우가 어떤 드라마의 역할을 맡았다면 그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만 역할이지 드라마가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죠. 혹은 드라마를 맡고 있는 단계라 하더라도 촬영장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지만 집에 왔을 때 일상적인 관계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잠시 결혼을 기점으로 엄마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위해서 잠시 유보한 건 괜찮지만 포기한 개념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유보했을 뿐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어차피 중년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고 또 동시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시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 중년기는 그냥 일상적인 부부관계, 평범한 부부관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할지라도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Who am I에 대한 물음을 물어서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찌 되었든 자기 인생의 본 목적을 찾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취미 생활을 하든 사회적 활동을 하든 뭐 그런 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그래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런 사회적 작업들을 해야 될 시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 여성은 또 그 여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과거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억지로 부정하고 회피하고 억압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방어 기제를 쓸 것이 아니라 승화시키기, 유머로 넘기기, 이타주의로 환원시키기 이런 등등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금술이란 말을 쓰는데 연금술은 일반 금속을 뭐 금이나 이렇게 어떤 보숙 차원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아무리 연금술사가 뛰어난 연금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재료가 있어야 바뀐 귀한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 인생은 그냥 쓰레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연금술로 바꾸려면 그 모든 것이 원재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원재료로 삼고 그것을 다시금 바꾸는 삶의 연금술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실존의 물음에 관한 이야기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인생이 진짜 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